안녕하세요. 아무말 대잔치 세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무말 대잔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여행을 통해 제가 배운 5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잡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여행 사진가, 여행 작가, 그리고 여행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 몇 명을 모아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중 여행 크리에이터를 담당해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은 나라에 다녀왔더라고요. 과연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내가 배웠던 건 뭐가 있을까 하고 잠깐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인생에 정답은 없다. 스위스에는 인터라켄이라고 해서 큰 호수 2개 사이에 위치한 도시라고 해야 하나? 동네가 있어요.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까지 갔다 오면 그 경치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배를 타러 가는 그 언덕길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막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막 셀카도 찍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외국인 할아버지가 막 걸어오시더니 너 혼자 왔냐? 내가 사진 찍어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고 네라고 하진 않았지요. Yes, please 이러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주시더니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는 삼성이라는 한국의 큰 기업이 배도 만들고 자그만 핸드폰도 만들고 자기가 쓰고 있는 TV도 만들고 정말 굉장한 기업인 것 같다. 그런 굉장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궁금하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코코아를 한 잔 배를 기다리면서 선착장 앞에 있는 노천 카페에서 코코아 한 잔씩을 마시기로 했는데요. 코코아를 마시면서 제가 그렇게 너가 그 할아버지가 한국을 좋아하지만 사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굉장히 과잉 경쟁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너무 힘들다. 오히려 나는 유럽의 사회적 환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만약 경쟁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코코아가 얼마일지를 생각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코코아 회사끼리 경쟁을 하지 않고 단 하나의 코코아 회사만 존재했다면 독 과정으로 인해 이 코코아의 가격이 6,000원 6만 원이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정말로 경쟁이라는 것이 정말 치가 떨리게 싫었었고 경쟁이 없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라는 것은 제가 겪었던 경험들과 제가 보았던 것들로 인해 제가 생각해낸 그런 정답일 것이고 다른 삶을 살면서 다른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내는 삶의 답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인생의 정답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 자라난 그리고 다양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정의 내리고 있었던 나 자신의 생각이 어쩌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세상에는 다양한 답이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여행을 통해 배운 점 2번째. 내 소울메이트는 나라마다 한 명씩은 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지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언어보다도 마음이 더 먼저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이야기들까지 막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포 선라이즈를 꿈꾸며 연애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제가 이곳저곳 여행을 다녀본 결과 그런 친구들은 나라마다 한 명씩 꼭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났던 에어비앤비 주인 아저씨, 로마에서 가이드를 하는 아저씨여서 정말 친절하게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던 주인 아저씨가 있었고 피렌체에서도 에어비앤비 주인하고 같이 결혼이나 남자친구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인생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독일에서는 길거리 버스킹을 하는
뮤지션 친구들과 죽이 아주 잘 맞아서 같이 맥주도 마시고 타이푸드로 해장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교포 2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한국인 친구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었고, 또 심지어 그 친구는 저랑 함께하는 친구도 겹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세상은 넓지만 좁기도 해서 다양한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고요? 사실 저는 제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평생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살짝 집착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나의 좋은 친구가 많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중간에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여행을 통해 배운 점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게 된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자기 결정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어디로 여행 갈지, 언제 여행 갈지, 어디에서 묵을지, 얼마나 지낼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특히 혼자 여행하는 저에게는 저 혼자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오늘 저녁 뭐 먹지? 라는 질문에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날 저녁을 굶거나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아무 데에서나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여행지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루트를 짜고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선택하는 연속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힘?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지금은 오늘 저녁에 뭐 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 뭐 할지, 다음 주에 뭐 할지, 내년에 뭐 할지, 10년 뒤에 뭐 할지 이런 큰 계획들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작은 것들을 선택하는 선택의 연속으로 인해 선택하는 힘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행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행 계획을 세워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기 여행은 자기가 만들어 본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결정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행이 훨씬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자기 결정 능력이 향상되어서 여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삶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답니다. 여행을 통해 배운 점 네 번째.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다. 이건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아무 말 대잔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외국에 나가면 미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으면 웃는 얼굴은 어느 나라건 나이가 많건 적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예쁨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라도 많이 웃는 편인데 무표정할 때보다는 확실히 웃고 있을 때 상대방의 호감을 사고 상대방과 친구가 되기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매력적이고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한번 웃어보시면 여러분도 이 깨달음을 함께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행을 통해 배운 점 마지막 다섯 번째.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 정말 많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확 깨는 여행지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오줌 싸개 동상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랜드마크격인 동상이라고 해서 저는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처럼 거대한 오줌 싸개 동상? 오줌 싸개 조각상을 생각하고 벨기에에 갔어요. 띄엄띄엄 찾아갔는데 오줌 싸개 동상이 정말 손바닥만한 거예요. 벽 한쪽에 손바닥만한 오줌 싸개 소년이 붙어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한 벽면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인파 속에서 헤치고 가서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오줌 싸개 동상하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 게 조금 우습기도 하고 하지만 셀카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러고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행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나 혹은 여행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보와 조금씩은 다른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곤 하는데 사실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래 여행은 그런 맛에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각했던 것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고 또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행지에서 배우고 느꼈던 점 5가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아무쪼록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